네, 여러분 12주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차에는 디미니시 7 코드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예요. 교재 챕터 10 페이지 202페이지를 펴주시고요. 자, 우선 디미니시 코드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우선 디미니시는 뭔가 감가, 즉 뭐가 더 없는 이제 그런 뜻을 가진 영어 단위이고요. 영어 단어이고, 기본 디미니시는 이런 식으로 사마음은 다 단삼도로 이루어지는 게 그냥 디미니시 코드이고, 디미니시 7 같은 경우는 여기에 더해서 단삼도가 하나 더 얹어진 게 이제 디미니시 코드가 되는 것이죠. 자, 디미니시 같은 경우는 우선 예제 10-1을 한번 볼게요. 디미니시 7 화음은 상하 대칭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상하 대칭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모두 다 단삼도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즉 구조가 모두 똑같다는 얘기죠. 음정이. 근음으로부터 감칠음까지 4개의 화음 구성음이 단삼도의 간격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런 대칭적 구조로 인해서 모든 구성음이 화음의 근음이 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B 디미니시 이것이 전조가 되면은 전이가 되면은 D 디미니시 또 전이가 되면은 F 디미니시 한 번 더 전조가 되면은 G 샵 디미니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전통화성학에서는 디미니시 7 화음의 화성적 기능을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요. 첫 번째가 프라이머리, 그 다음에 세컨더리 도미넌트를 대리해서 사용되는 도미넌트 기능이에요. 디미니시 7 화음은 7-7 플랫 5를 제외한 모든 다이아토닉 화음으로 반음 진행하는 형태로 이제 많이 사용이 되었어요. 그리고 디미니시의 두 번째 기능은 수식, 즉 꾸며주는 기능이에요. 두 개의 같은 화음 사이에서 같은 근음으로 화음 성격만 디미니시로 바뀌었다가 다시 돌아가는 형태이죠. 그러면은 예제 10-3을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패싱하는, 즉 경과적, 즉 잠시 이제 지나가는 이제 그런 기능으로서의 디미니시 화음은 그동안 상당히 이제 보편적으로 사용이 되어 왔는데요. 두 개의 다이아토닉 화음을 연결하기 위해서 디미니시 화음을 사용한 병행적 화음 진행 기법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외에도 특별한 준비 화음 없이 진행 대상 화음으로 바로 진행하는 접근적 기능으로도 많이 사용이 돼요. 우선은 상행, 즉 패싱 디미니시 7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예제 10-3을 한번 봐봅시다. 자, 거기 사이에 나오는 코드들, 그 주가 되는 코드들, C 메이저, D 마이너 혹은 다 다이아토닉 화음들이죠. 이 사이에 지금 디미니시가 모두 들어간 예제를 우리가 한번 들어보았고요. 이런 소리가 나는 디미니시고, 그러면은 이번에는 코드 진행이 하행하는 패싱 디미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다음 페이지로 와서 예제 10-4 한번 봅시다. 그다음에 억슬러리 디미니시 7 화음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냥 보편적으로 주로 1도와 5도 화음을 보조적으로 수식해 주는 거예요. 그 억슬러리라는 뜻은 굳이 이 단어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예를 들어서 메이저가 두 마디가 나오는 부분이 있다고 해봅시다. 예제 10-5예요. 여기서 잠시 디미니시로 컬러를 바꿔줬다가 다시 원래 코드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코드 진행인데 이런 식으로 잠시 컬러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5-7에서는 소리가 어떤지 한번 들어볼게요. 소리 굉장히 나이스하죠, 그렇죠? 자, 접근적 기능의 디미니시 화음은 위 예의 변형된 형태로서 이제 예제 10-6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를 가서 보면은 몇 가지 예제가 더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 코드에 여러 다이아토닉 코드로 떨어지는 혹은 상행해서 상행하는 디미니시를 보았는데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거의 모든 예제가 다 1도 혹은 5도 7에 대한 것이고 6도에 대한 그 세컨더리 도미넌트에 대한 것은 한 번 나왔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어메이징 그레이스 코드 진행이 있는데 디미시를 좀 넣어서 만들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이제 디미니시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들어본 제가 연주한 예제에서는 다 아까 그 어려운 단어였던 auxiliary diminish 부분에서 나왔던 코드 하나에서 디미니시로 옮겨가는 것, 이제 그것을 제가 다 사용했었죠. 그러면 이번에는 디미니시 7 코드의 코드 스케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전 디미니시 화음의 구조를 분석해 보면은 화음 구성음에 두 개의 트라이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트라이톤이란 증4도를 말하는 것이죠. 이 트라이톤은 디미니시 화음이 경과적으로 사용될 때 해결 대상 화음의 이제 도미넌트 기능을 할 수 있게 만들어요. 자, 무슨 얘기인지 천천히 알아봅시다. 상행하는 경과적 기능의 디미니시 화음 구성음에는 세컨더리 도미넌트 화음의 트라이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행 경과적 기능의 디미니시 화음을 도미넌트 기능을 한다고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대조적으로 하행 경과하거나 보조적으로 수식하는 경우엔 디미니시 화음의 경우에는 세컨더리 도미넌트의 트라이톤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논 도미넌트 기능으로 분류해요. 논 도미넌트 기능으로 분류한다는 것은 도미넌트처럼 쓰질 않는다는 얘기겠죠. 자, 그럼 예제 10-1을 한번 봐볼게요. C샵 디미니시와 2도에 대한 5도 7인 A7. 자, C키에 의해서 C키를 예제로 들고 있는 것이죠. 보면은
C샵 디미니시의 증사도 관계가 A7에서 이렇게 똑같은 음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자, 디미니시의 화음을 특징을 요약하면요. 다이아토닉 화음으로 해결하는 다이아토닉 기능을 하고 있고 단삼도 간격으로 이루어진 대칭적 구조의 화음 구성을 가지고 있고요. 논 다이아토닉 화음 구성을 가지고 있고 두 개의 트라이톤 음정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리고 코드 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8개의 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보통의 스케일들이 거의 대부분의 스케일이 7개 혹은 6개 음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와는 다르게 비밥 스케일이나 혹은 이 디미니시 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음이 8개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제 10-13에 보면은 시메트릭 디미니시 스케일이라 그래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 시메트릭이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동일한 혹은 대칭적인 이제 그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래서 디미니시 스케일을 한번 쭉 보면은 루트에서 시작했을 때 온음, 반음, 온음, 반음, 온음, 반음, 온음, 반음 요런 동일한 음정 구성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대칭적 스케일, 즉 시메트릭 디미니시 스케일이 되는 것이죠. 이 구성음은 연주 편의의 목적으로 사용되기는 하지만 논 다이아토닉 음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논 다이아토닉 구성음은 음계를 일괄적으로 이제 적용하는데 이제 문제가 돼요. 여태까지 설명한 디미니시 화음은 다이아토닉 기능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화음 구성음 이외의 텐션은 다이아토닉, 즉 사용된 조의 음계로 이제 구성이 돼야 돼요. 다이아토닉 기능의 화음에는 세컨더리 도미넌트의 모든 변형 텐션음을 포함하는 믹솔리디안, 플랫9, 샵9, 플랫13 음계를 코드 스케일로 적용할 수도 있어요. 예제 10-14입니다. 상행 디미니시 화음은 208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상행 디미니시 화음은 세컨더리 도미넌트의 이제 대리적 기능을 하며 그 적용하는 음계도 세컨더리 도미넌트에 적용하는 믹솔리디안, 플랫9, 샵9, 플랫13 또는 13의 자리바꿈에 의해 파생된 디미니시를 적용해요. 즉 무슨 얘기냐면은 예제 10-15를 한번 볼게요. 자, 분명 디미니시이지만 세컨더리 도미넌트, 즉 2도 마이너에 대한 5도 7, 요 A7의 대리 코드로서 이 C샵 디미니시가 쓰인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코드 스케일이 이런 식으로 믹솔리디안, 플랫9, 샵9, 플랫13이 쓰이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예제를 볼게요. 예제 10-15의 두 번째를 보면은 3도 마이너 7으로 가기 전에 디미니시가 나오죠. 그러면 우선 3도 마이너 7에 대한 세컨더리 도미넌트를 찾아봅시다. B7이죠. 그러면 이 가이드 톤을 포함한 디미니시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B7의 대리 코드처럼 이 디미니시가 쓰이는 거예요. 요 그 샵2 디미니시 7, 즉 E 플랫 디미니시가 이렇게 쓰이는 것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B
믹솔리디안, 플랫 9, 샵 9, 플랫 13이 적용돼요. 그러면 이번에는 오도 7 한번 봅시다. 오도 7에 대한 세컨더리 도미넌트는 C7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것을 가진 D7이 되겠죠. 정정할게요. 그럼 이게 들어간 디미니시는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대리 코드로 가져왔잖아요. 그러면 요것의 모태가 된 D7의 D 믹솔리디안 이것이 이제 스케일을 사용할 수가 있고, 그러면 6도 마이너 7, 6도 마이너 7에 대한 5도 7은 되겠죠. 그러면은 이 7의 이 가이드 톤을 요 증사도 관계를 가진 디미니시를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자 그럼 다시 한번 스케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상행 디미니시의 화음에 적용되는 코드 스케일은 세컨더리 도미넌트에 적용하는 변형 믹솔리디안, 믹솔리디안 플랫 9, 샵 9, 플랫 13 혹은 13의 장 3음부터 시작하는 음계입니다. 8개의 음으로 구성이 되고 다이아토닉 음으로 텐션과 이제 어보이드 노트를 가지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예제 10-15의 첫 번째, 두 번째 예제만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할 수도 있으니까. 자, 우선 2도 마이너로 가기 전에 보통 우리가 A7, 즉 세컨더리 도미넌트를 사용하는데 이 세컨더리 도미넌트의 대리 코드처럼 요 세컨더리 도미넌트 코드인 A7의 가이드 톤을 가진 디미니시를 대리 코드로 사용하는 거예요. 대리 코드로 사용하는 이유는 소리가 좋기 때문에. 약간 컬러가 비슷하지만 이 디미니시를 사용한 것이 조금 더 어둡죠. 그러면은 세컨더리 도미넌트에 적용하는 변형된 믹솔리디안 여기에 장삼음부터 시작하는 음계가 돼요. 왜 장삼음부터 시작하냐면은 A7의 지금 대리 코드를 우리가 C샵을 사용했잖아요. C샵 디미니시를 루트 간의 관계가 장삼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이 A 믹솔리디안 플랫 9, 샵 9, 플랫 13을 C샵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음은 8개이고 다이아토닉 음으로 텐션과 어보이 노트를 모두 구성하고 있죠. 하행 또는 보조적 수식, 그 억실러리 기능의 논 도미넌트 디미니시 화음도 앞서 설명한 디미니시 음계를 이제 동일하게 적용해요. 하지만 세컨더리 도미넌트에서 파생된 도미넌트 기능으로서가 아닌 이명동음, 인하모닉이라고 하죠. 그것의 결과이죠. 디미니시 화음의 특징인 대칭적 화음 구조, 즉 구성음이 모두 단삼도로 이제 동일한 간격으로 인하여 화음 구조음 모두 디미니시 화음의 근음이 될 수가 있어요. 즉 4개의 각기 다른 근음으로 구성된 디미니시 화음이 모두 이명동 화음이 되는 것이죠. 즉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부를 수가 있지만 똑같은 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에 적용되는 텐션은 종속적 다이아토닉 기능으로 인하여 종속되어 있는 조의 다이아토닉 음들로 이제 구성합니다. 결과적으로 다음에 열거한 디미니시 화음들은 같은 코드 스케일을 적용해요.
자, 예제 16, 10-16, 17, 18, 19에 잘 나와 있는데요. 자, 우선은 샵 1도 디미니시 7과 5도 디미니시 7은 동일한 음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은 예제 10-17 샵5 디미니시 7과 플랫 6 디미니시 7은 이명 동음 음계이다. 이거는 뭐 그냥 샵과 플랫을 바꾼 거니까. 그리고 1도 7과 샵2 디미니시 7은 1도 디미니시 7과 샵2 디미니시 7은 같은 음으로 음계가 구성되어 있어요. 왜냐면은 우선은 구성음이 똑같죠. 자, 그 다음에 플랫 3 디미니시 7과 샵2 디미니시 7은 이제 이명 동음 음계이고, 샵4 디미니시 7은 이미 앞에 나왔던 대로 5도에 대한 5도 7의 플랫 9의 3음으로 시작하는 도미넌트 파생 디미니시 음계를 적용하지만 그 외에도 적용 가능한 디미니시 음계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샵4 7은 샵4 디미니시 7은 샵2 디미니시 7과 이명 동화음이고, 샵2 디미니시 7은 상행 도미넌트의 기능으로서 3도에 대한 5도 7 플랫 9에서 파생된 디미니시 음계를 적용합니다. 자, 말이 굉장히 복잡하지만 간단해요. 샵4 디미니시 7과 샵2 디미니시 7은 똑같은 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명 동화음이라고 부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그 세컨더리 도미넌트에서 3도로 가는 것을 봤을 때 B7 대신에 세컨더리 도미넌트는 B7 대신에 D샵 디미니시를 사용했었잖아요. 상행하는 디미니시로서. 근데 그때는 우리가 스케일을 어떻게 구한다고 했었죠? 이 디미니시가 이 B7의 대리 코드로 쓰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B7의 코드 스케일을 그대로 갖다 쓴다고 했죠. 요 B 믹슬리디안 플랫 9, 샵 9, 플랫 13을 디미니시 코드인 대리 코드가 되는 디미니시의 루트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러면 이번에는 210페이지 하단에 있는 디미니시 코드 리하모니제이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1920년대) 30년대 스탠다드 재즈에서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된 디미니시 화음이 1940년대 비밥 스타일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화음을 리하모니제이션 하는 경향을 보였어요. 이런 디미니시 화음의 재구성 방식은 코드 스케일을 적용하는 경우처럼 상행 디미니시 화음을 세컨더리 도미넌트와 related to -7 플랫 5로 대체하여 화음을 재구성하는 것이에요. 네,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화음을 재구성할 때 선율과의 조화, 즉 멜로디랑 부딪히는지 혹은 전체적으로 코드지는 소리가 이상하지 않은지 그거를 살펴봐야 돼요. 이제 10-21의 소리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번엔 예제 10-22예요. 두 번째 마디에 D 샵 디미니시 7을 F 샵 마이너 7 플랫 5와 B7 플랫 9으로 이제 재구성하면서 루트의 모션을 매끄럽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제 10-21의 코드와 루트를 바꿔서 세 번째 마디가 그냥 C 메이저 7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논 도미넌트 기능의 하행 디센딩 디미니시와 보조적 수식, 그 억실러리 진행이라고 하는데 좀 어려운 단어니까 보조적 수식 진행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다 예제 10-21을 기반으로 이렇게 코드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예제 10-21을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예제 10-23을 한번 들어볼게요. 10-23 이번에는 10-24를 한번 들어볼게요. 페이지 212로 넘어가 봅시다. 212페이지에서는 이제 7 디미니시 7 샵4 마이너 7 플랫 5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우선 그 전에 이제 C 리디안에서 나오는 코드인데요. 샵4 마이너 7 플랫 5는 그 구조와 기능에 있어서 디미니시 화음과 유사해요. 상당히 많은 공통음을 가지고 있고 마이너 7 플랫 5 음은 보편적으로 마이너 7 화음의 변형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샵 4 마이너 7 플랫 5는 디미니시 화음의 성향이 조금 약해진 half 디미니시로 사용되는 화음이에요. 우리가 마이너 7 플랫 5는 half 디미니시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샵 4 마이너 7 플랫 5는 리디안에서 파생이 되었고요. 예제 10-25에 보면은 그러면은 예제 10-26에 보면은 오도 7, 즉 G7에서 반음 하행하여 샵 4 마이너 7과 플랫 5와 3도에 대한 오도 7으로 이어지는 화음 진행이 있어요. 한번 소리를 들어볼까요? (10-27에는) 샵 4 마이너 7 플랫 5를 이용한 보편적인 화음 진행들이 정리되어 있는데요. 우선 1번, 2번, 3번, 4번 예제를 천천히 한 번씩 들어봅시다.
샵4 마이너 7은 샵4 마이너 7 플랫 5는 다이아토닉 기능이고 로크리안 음계를 적용해요. 근데 샵4 마이너 7에서 4 마이너 7으로 진행이 될 때는 로크리안 내추럴 9을 적용할 수도 있어요. 예제 10-28에 보면은 이제 그 코드 스케일이 정리가 되어 있고요. 자, 7도 마이너 7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7도 마이너 7은 경과적, 즉 패싱 기능의 디미니시 화음이고요. 하모닉 마이너에서 차용된 모달 인터체인지로 차용된 화음이죠. 다이아토닉 성향으로 1도 화음 또는 다른 다이아토닉 화음으로 진행할 수 있고요. 적용하는 코드 스케일은 하모닉 마이너의 7번째 음에서 시작되는 음계 혹은 5, 7, 믹솔리디안 플랫 9, 샵 9, 플랫 13의 3음부터 시작하는 이 두 가지 모두 사용이 돼요. 우선 루트에서 시작되는 하모닉 마이너의 7번째 음으로 시작되는 혹은 믹솔리디안 이런 음계가 사용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선 교재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숙제는 215페이지와 216페이지와 217페이지, 그 다음에 218페이지까지입니다. 그러면은 교재에 없는 디미니시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게요. 네, 첨부된 PDF 자료를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교재에서 이제 충분히 다루지 못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여기 책에 나온 내용 말고도 보편적으로 더 많이 사용되는 디미니시 스케일들이 좀 있어요. 우선은 아까 우리가 배웠던 그 symmetrical diminishi라는 것은 우선 C를 예제로 했을 때 두 가지 스케일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whole half하고 그 다음에 half whole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줄여서 whole half 같은 경우는 half whole은 줄여서 이 whole half라는 것은 루트로부터 시작됐을 때 온음 그 다음에 반음, 즉 이 whole이라는 거는 루트로부터 시작해서 온음, 그 다음에 half라는 거는 반음, 그 다음에 또 온음, 또 반음, 요 순서대로 계속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런 스케일이 나와요. 그러면 어떤 코드의 사용이 가능한지 보기 전에 우선 half-whole diminish를 한번 볼게요. half-whole diminish는 반대로 반음, 그 다음에 온음, 반음, 또 온음, 반음, 이런 음을 가진 디미니시이고요.
이 두 디미니시 모두 우리가 교재에서 배웠던 것처럼 음이 총 8개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 디미니시 7 어떤 코드 스케일을 사용할 수 있을지 우리가 알아봅시다. 우선은 이 두 가지가 가장 흔한 디미니시 스케일이에요. 아까 나왔던 믹솔리디안을 이용한 것도 많이 쓰지만 이것들을 일반적으로 더 많이 쓰고 더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 디미니시를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이렇게 두 가지 서로 성격이 너무나 다른 디미니시 스케일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것을 골라서 사용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봅시다. 네, 우선은 그것을 알아보기 전에 코드톤에 아, 코드톤에 동그라미를 쳐볼게요. 우선 일반적으로 음, 이런 코드 진행이 있다고 해봅시다. 자, 여기서 과연 우리가 어떤 디미니시 스케일을 써야 할까요? 홀 해프일까요? 아니면 해프홀일까요? 둘 다 소리를 한번 들어볼게요. 홀 해프, 그 다음에 이번엔 해프홀을 들어볼게요. 자, 아무리 들어봐도 홀 해프 디미니시 스케일이 괜찮은 것 같죠? 그러면은 저 해프홀 디미니시 스케일이라는 거는 도대체 뭘까요? 저 해프홀 디미니시는 언제 쓸 수 있냐면은 우리가 디미니시에 사용하는 것보다는 도미넌트 7에 더 많이 사용해요. 자, 다음 쪽으로 넘어가서 다시 C half whole diminished scale 한번 볼게요. 도미넌트 스케일에 도미넌트 7에 사용하는 이유는 우선 디미니시의 코드 톤을 모두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C7의 즉 도미넌트 7의 코드 톤을 모두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특이하게도 어보이드 노트가 없는 그런 도미넌트 사용 가능한 스케일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have or diminish 같은 경우는 아까 whole have도 마찬가지예요. 우선 have or를 먼저 설명할게요. 이 have or 같은 경우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7의 사용이 가능하고 모든 디미니시가 그렇듯이 디미니시 코드들도 마찬가지지만 스케일도 모두 동일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반음, 온음, 그다음에 반음, 온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특이하게도 이 디미니시 스케일 같은 경우는 이 스케일을 자, 요거는 똑같은 음들이죠. 이 코드의 루트가 D 샵 혹은 E 플랫 7, E 플랫, 그 다음에 F 샵 혹은 G 플랫 이렇게 있는데 어디서 시작하든 간에 동일한 스케일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인즉슨 C7, D 샵 7, F 샵 7, A7에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 해폴 디미니시 스케일을 도미넌트에서 사용할 때에는 멜로디로 사용하거나 혹은 솔로 할 때 사용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일반적인 믹솔리디언보다 훨씬 더 어두운 성격을 띠고 있어요. 디미니시 스케일 자체가. 그래서 이제 그거를 유의해 두고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해폴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홀 해프도 한번 알아볼까요? 자, 홀 해프는 해폴과는 다르게 디미니시를 똑같이 코드 톤으로 가지고 있지만 해폴과는 다르게 세븐 즉 도미넌트 세븐을 코드 톤으로 가지고 있진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C 홀 해프 디미니시도 마찬가지로 이 디미니시 요 코드 톤을 루트로 가진 디미니시에서는 모두 똑같은 즉 똑같은 스케일이 되는 것이죠. 즉 C diminish, E flat diminish 7, 그다음에 G flat diminish 7, 그다음에 A diminish 7 모두 똑같은 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C diminish 스케일 홀 해프와 해폴 그다음에 C 샵 홀 해프 그다음에 해프 홀 그다음에 D 홀 해프 그다음에 해프 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은 그 외에 그 외의 음들은 모두 다 똑같은 스케일이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만 알면은
동시에 네 가지를 연습하는 거가 네 가지를 알게 되는 거가 똑같은 것이죠. 그러면 이 외에 또 디미니시가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냐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자, 우선은 다시 C 홀 half로 한번 와봅시다.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디미니시 코드로는, 자, 3화음 먼저 얘기해 볼게요. 아까 우리가 루트로 얘기했던 C, E 플랫, 그다음에 G 플랫, A가 나올 수가 있죠. 모두 다 디미니시 3화음 코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세븐스 코드는 C 디미니시 7, 그다음에 A 디미니시 7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이 홀 해프 스케일에서 나올 수 있는 코드들을 좀 정리해 보았고요. 그다음에 이 디미니시를 잘 쓰기 위해서는 이제 물론 음악을 많이 들으면서 이 사운드를 귀에 익히고 내가 연습을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들어볼 만한 음악은 상당히 종류가 너무 많은데, 특히 뭐 요새 나오는 가스펠, 요새 나오는 블랙 가스펠, 물론 1990년대부터 유행하긴 했지만 뭐 다들 아는 코리 헨리 같은 사람, 물론 요새는 자기 음악을 더 많이 하긴 하지만 이 코리 헨리 이 사람 음악의 뿌리는 이제 가스펠 음악에 있으니까요. 코리 헨리,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커크 프랭클린,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좋아하는 목사님으로서는 두비 파웰이라는 아저씨가 계세요. 그 다음에 재즈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요. 우선은 디미니시의 선생님으로 불리는 허비 앤콕 선생님이 계시고, 또 빌 에반스, 특히 빌 에반스는 블록 코드로 굉장히 유명하죠. 빌 에반스가 굉장히 많이 사용했었던 보이싱들이죠. 그 디미니시를 이용한 보이싱들은 이 두 사람 외에도 모던한 연주자들 음악에서 많이 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워낙
많이 쓰였기 때문에 팝 음악에서도 간간히 이제 우리가 들을 수가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뭐 옛날 R&B나 블루스에서도 사용이 되었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그 외에도 정말 많은 음악들이 있기 때문에 듣다가 아마 여러분들이 디미니시 코드를 들으면 알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연습을 해봤다면은. 왜냐면 딱 그 코드가 가지는 특색이 딱 있기 때문에 주로 패싱으로 많이 쓰이고. 자, 그러면 끝내기 전에 간단히 하나만 더 얘기를 할 건데요. 이런 디미니시 보이싱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유용한 팁이 있어가지고요. 한 가지 공유하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디미니시 스케일을 이용해서 하는 건 아니고 비밥 스케일을 이용해서 만드는 그 디미니시 스케일입니다. 디미니시 코드예요. 우선은 비밥 스케일이 뭔지 모르는 학생들이 많겠지만 간단하게 우선 메이저와 마이너 비밥 스케일 마이너 그다음에 도미넌트에서 사용한 비밥 스케일이 있는데 우선은 메이저 하나만 볼 거예요. 그래서 5번째 음에 샵을 시켜주신 것이 이 비밥 스케일의 특징입니다. 그러면은 스케일 음이 디미니시와 똑같이 8개가 돼요. 그럼 이걸 가지고 뭘 할 수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선 간단하게 피아노 보이싱으로 설명을 하자면은 자, 요 스케일을 똑같은 스케일을 미에서 한번 시작해 본다고 해볼게요. 자, 왼손은 항상 이 멜로디를 더블링하고 옥타브 밑에서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이것을 치는 것이고 요거는 왼손이에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보이싱을 썼냐면은 요 똑같은 요 보이싱 다음에 그 다음에 스케일 음들만 이용해서 보이싱을 쌓는 거예요. 그다음에 왼손은 마찬가지로 요 음을 더블링 해줘야겠죠. 그러더니 다 적지는 않겠지만 아마 구조가 보일 거예요. C6 보이싱, 그 다음에 디미니시, 그 다음에 또 C6, 그 다음에 디미니시. 이게 계속 반복되는 패턴의 보이싱이 만들어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소리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C 메이저 비밥 스케일을 이용해서 이런 디미니시 보이싱을 만들 수가 있어요. 블락 코드를 만들 수가 있고 블락 코드 혹은 드랍 트로드로 소리가 굉장히 이뻐요. 자,
옛날에 아주 유명하신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셨던 조지 쉐어링이라는 분이 굉장히 많이 썼었고, 이제 그분 이후에 많은 피아니스트들이 차용해서 쓰기 시작했어요. 특히 이제 가장 많이 쓴 사람은 아무래도 빌 에반스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빌 에반스의 영향을 받은 모든 피아니스트들은 다 이 조지 쉐어링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특이하게도 피아노에서 조금 하기 쉬운 보이싱이고, 기타나 타 악기에서는 이제 어떨 손가락 그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잘 모르긴 하겠지만, 아마 하면은 가능한 걸로는 알고 있지만 아마 똑같은 소리는 나진 않을 거예요. 아무래도 피아노처럼 이렇게 여러 음을 동시에 잡을 수는 없으니까. 간에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디미니시 그리고 간단한 이제 보이싱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예, 꼭 첨부된 PDF를 같이 여러분들이 예, 같이 이제 당연하게 이제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혹시나 못 놓친 친구가 있다면은 꼭 다시 한번 다운받아서 이 마지막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보면서 디미니시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길 바라고요. 아무튼 오늘 수업은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